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문체의 현안지를 비롯한 국회 상황, 그리고 오늘 예정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등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전에 있었던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늘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청문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7월에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2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이제 5개월 동안에 감독 선임이 이제 외국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놓고서 이제 쭉 선임 절차를 밟았는데, 그것이 이제 공정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의구심이 커졌던 것이고 국민들의 또 의구심도 컸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는 자리인데, 좀 소명이 됐다고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전까지 이제 진행 사항을 한번 보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 선임 과정에서 뭐 논란의 어떤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다, 공정하게 했다, 뭐 이렇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좀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 게, 사실 국내 감독 선임할 때는 항상 좀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클린스 전 감독 이제 후임으로 이제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 감독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당시 이제 그 국내 감독 선임하는 기술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오후에도 한번 진행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인사의 선임 과정에 있던 문제가 이런 국회 이런 어떤 논의 내지는 뭐 현안 질의를 통해서 뭐 100% 깔끔하게 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얼마만큼 국가대표팀을 잘 이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선임 과정에 좀 의구심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명보 감독은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이제까지 감독을 하고, 그 2027년 아시안컵까지 이제 지휘봉을 이제 잡게 되는데, 이번에 좀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좀 선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또 의심도 해소하고 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이 축구 사랑, 또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에 대한 이 사랑들은 애정들은 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축구는 국제적으로 한일 간에도 그렇고 또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국제대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이 자존심을 세워준 종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국민적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운동인데, 문제는 이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또 점검해 보는 것도 저는 너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과연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 스포츠 정신 뭐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히나 이제 그 전임 크리스만 감독이 고액의 그 임금을 받으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중도에 하차했고, 심지어는 도망갔다 뭐 이럴 정도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후임 감독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렇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 판단들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생기지 않았냐, 뭐 이런 국민적 분노 또는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팬들이 그런 분노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국회에서 옳고 그름, 누구 잘잘못이 가려질 일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 차제에 한번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축구협회가 운영되고 또 감독도 선임돼야 되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현안질의 청문회를 통해서 또 축구 팬들의 의구심, 또 국민들의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그 사이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만찬만 놓고 보면 이제 당대표 선출 이후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가장 의미 있는 어떤 뭐 만남이라면 원래 이제 애초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대통령 어떤 일정상 이제 연기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그 사이에 또 일부 최고위원들만 대통령과 이제 식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 최고위원들이 패싱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떤 갈등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갈등설은 일단은 이런 만남, 만찬, 뭐 회동을 통해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체코 어떤 원전 세일즈 어떤 같은 이런 어떤 국가 현안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뭐 독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뭐 대통령실도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의 독대가 과연 뉴스거리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 뉴스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어떤 당 대표와 대통령의 거의 관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독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뭐 체코 성과라든지 의대 증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 싶어요. 저도 뭐 이제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하면서 예. 대통령 일정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이 당사자에 대해서 예. 조금 안다면 압니다만은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 만찬, 그다음에 이 만남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늘 논란이 됐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논란이 됐던 것들이 여야 영수회담입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 영수들끼리 만나서 예. 국정의 여러 가지 난맥들, 현안들을 일괄해서 정리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 요구를 하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표도 그랬고 그 전에 김비춘 대표도 그랬고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를 초치해서 면담을 하자 그래도 안 왔습니다.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또 안 만나줬죠.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한 몸이 돼서 예. 국가와 국민들의 이 안녕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매일 만나서 밥을 먹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부족할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예. 거리가 이렇게 먼지, 또 심지어는 이렇게 결국 지금 보면은 반목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적 불행인데, 어쨌든 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국민적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뭐 이제 독대 가능성은 오늘은 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독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사이에 이제 독대 보도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는 독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시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이 아니어도 만나야겠다.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독대가 이루어질지 추가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예. 그게 시간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와 특별히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대통령께서 항상 또 원내 지도부 내지 당대표와 이제 수시로 많이 교류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나실 건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을
이게 왜 당에서 예.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 나오는지 이런 건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오히려 언론에 어떻게 보면 좀 보도가 되고 흘림으로써 더 좀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관계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만약에 또 대통령이 또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좀 또 인식을 받을 수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이번 독대 요청 보도를 둘러싸고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독대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누가 그걸 흘렸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독대 가능성이 이제 있을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 독대 예. 누가 흘리고 안 흘리고는 중요하지 않는 예. 거고요. 결국 지금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추석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추석 이후에 만찬을 하기로 해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당 대표가 또 그 전에 나하고 둘이 먼저 밥을 먹읍시다. 참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예. 또 상식적으로도 좀 맞지 않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대통령실의 이 불통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가 초짜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너무 조급하지 않는지 본인의 위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본인을 옥죄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돼야 될 이 대통령실과 집권 당이 결국 당 대표가 결국은 이 홀로 독립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서지 않으면은 본인이 죽는다. 과거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기현 대표라든지의 경우에서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조급성이 너무 크게 발동이 돼서 결국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 명품백 비롯한 또 도이치모터스과 관련돼서도 특검법도 그렇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지금 이제 공천 개입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까지 지금 이슈가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권당과 용산이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컨트롤 해내야 될 거를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서 만나면은 두 분이 서로 만나서 뭐 의료 지금 대란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들 물가 문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 용산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용산에서는 저는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하고 먼저 밥을 먹는 게 맞고 또 이런 것들을 이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이유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감에서 생긴 거 아니겠느냐. 또 반대로 또 한동훈 대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용산과 맞추지 않고 본인의 생각들,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들을 꼬이게 하는 거 아니겠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찬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지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를 법사위 소위에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뭐 기소를 할 때 법의 취지를 왜곡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어서 여권 일각에서는 제2의 검수완박 시즌2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있고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10월 2일에 하기로 했는데 어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결심 공판에 이은 야권의 어떤 반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법 왜곡죄를 상정한 민주당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이런 어떤 상권 분립에 의거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런 어떤 사법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이제 압박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없이 다분히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인 것이고 예. 이미 그 문제가 있는 어떤 검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존에 정해진 어떤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법 왜곡죄를 만든 것은 결국은 기존의 어떤 탄핵보다도 훨씬 더 쉽게 검찰과 검사들을 압박하겠다. 예. 뭐 그런 어떤 취지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데 정말 그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의석만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정말 반하고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예. 이런 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또 통과를 강행을 시킨다면은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검찰 압박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법원까지 뭐 그렇게까지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그러면은 이 공정성을 주장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인데. 본인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그나마도 좀 어떻게 최소한 예. 이 사법 문제만 가지고라도 공정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검찰의 불신을 씻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이 봐주기 수사 또 그 야당 죽이기 수사, 이런 것들 좀 우리 국민들 70-80% 이상이 그에 대해서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조사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뭐 극단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봐주기 그 이상 뭐 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뭐 특검법도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인데, 그러면 법이라는 게 결국 그 시대의 민심의 반영이고, 예. 법이 제정돼야 될 이유들은 여러 가지 도저히 법이 마지막 수단인데 그 수단이 아니고서는 국민들의 이 자유와 권리 또 침해를 막을 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했을 때 결국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 제의에 거쳐서 통과되면은 또 뭐 그 반대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구하거든요. 그런 민주적 절차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민주당 있습니다. 거를 장치가 돼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만든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련된 법들이 결국은 어떠한 것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그 검찰들의 횡포 전횡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마지막 수단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민주당이 저는 제정한 거라고 봅니다. 너무 생소해서 좀 의아해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발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알겠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놓고 여야가 서로 충분히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투세 말씀을 좀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금투세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토론 배틀을 했습니다. 시행하자, 유예하자 양쪽으로 3명씩 이렇게 이제 의견을 이제 서로 그 입장들을 이제 주장하고 했는데 요 금투세 찬반 토론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요. 민주당은 아직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금투세 자체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금투세 같은 제도가 생기면 대부분 다 큰 손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정시 자체가 많이 이제 깔아앉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정시에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타를 오히려 더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라든지 법인은 여기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더 불리하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금투세가 당연히 지금 폐지돼야 되는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지 쪽으로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쪽이고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정리가 같아요. 될까요? 이게 지금 그 금투세가 도입되게 된 게 결국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 또 그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들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갑자기 지금 갑자기라고 봐야죠. 올해 그 금투세를 제정할 당시도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찬반 토론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 협의도 거치고 오랜 논의 끝에 이 만들어진 법인데 결국 지금 뭐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5천만 원 이상 그 이익을 본 사람들, 투자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 한 뭐 3%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상자들이 1,400만의 1%인 14만 정도 되는 그 5억 이상의 이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상인데 증권거래소도 있거든요. 이 금투세를 도입해서 이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나라다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없고 독일, 영국, 일본 뭐 없는데. 우리만 지금 이거를 폐지하자 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도 양단이 아니고 좀 더 뭐 유예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해서 정말 그렇다면은 유예 한 뭐 2, 3년 유예를 하고 그 과정에 또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고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폐지하자. 폐지는 아니고 이제 뭐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뭐 유예를 하더라도 언젠가 시행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번 이 법을 폐지해버리고 나면은 다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 논란이 더 이제 확산이 될지 상당히 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